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최상구 사무국장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한번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동포연대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 최상구입니다. 아,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전쟁 말기에 이렇게 강제징용되셨던 그 동포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중징용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944년도가 되면 네. 그 전세도 워낙에 이제 급박한 데다가 사할린에서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14개 지역 탄광을 폐쇄를 하고 네. 일본 그 본토로 이제 데려가는데요. 이제 군함도까지 그 가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그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 제가 우글레고르스크 갔을 때 만났던 그 안복순 할머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의 이제 부친인 그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일본이 좀 약해졌네. 소련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다 남자들 일본으로 교수로 끌고 갔지요. 그래 아버지 말하대요. 배 타다가 바다에서 그냥 죽은 사람 죽고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돌아가고 여기 온 사람 몇이 없다고. 사할린에서 군함도까지 갔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거의 몇 달에 걸쳐서 다시 이제 사할린으로 그 들어오시긴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그 군함도 갔을 때 이제 매질도 많이 당했었고 그러면서 그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오래 못 사시고 일찍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할린에 남아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립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어떤 뭐 비극적인 어떤 뭐 사건 이런 것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련군이 점령을 하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소련군이 재판을 하면서 이제 드러난 학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미시스카와 미즈오 마을에서의 학살 사건이었는데요. 카미시스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 헌병과 경찰이 피난 행렬에 있는 조선인들을 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가두고 총살한 다음에 방화를 하고 후퇴를 합니다. 미즈오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본인들이 갑자기 이제 소련군들이 내려오니까 소련의 스파이 짓을 했다라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조선 사람들을 27명인가를 죽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말은 또 이게 27명도 아니고 이제 35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아,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그 1946년에 이 사할린이 이제 소련의 영토로 정식 편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곳에 살고 계셨던 그 우리 동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 자유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 뭐 직업도 그렇고 얘기로는 이제 한 4km 내에 이상을 벗어날 때는 경찰서에서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했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소련 국적 취득을 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초로 거주 등록을 할 때는 소련 국적법에 의해서 이제 무국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적을 굉장히 여러 번 바꾸게 되는 그 역사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 굉장히 어떤 이 부유물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그 아픔이 있거든요. 네. 얼마나 어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공부들을 열심히 시키셨어요. 나는 일자무식이니까 이렇게 탐부로 끌려가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2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학도 나오고 그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이 되고 이제 네. 개혁 개방이 되면서 네. 무역 관련된 업종 그리고 통역 뭐 이런 것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죠.